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무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부가 된 지도 벌써 10년도 더 넘었네요. 25살. 꽃다운 나이에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때부터 정말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5살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집안에 어느 정도 돈이 있던 사람이었고 본인도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저에게 당신이 아직 어려서 그 나이에 누릴 것들을 내가 혹시나 막는 건 아닐까 걱정되어서 결혼하자 얘기를 하기까지 많이 망설여졌지만 빨리 당신과 함께 결혼해서 더 행복할 날들을 꿈꾸었으면 좋겠다고, 당신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고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모네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결혼을 해서 당신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게 있다면 내가 그보다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프로포즈를 받았고, 저는 어린 나이라면 어린 나이였지만 이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저를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었기에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시부모님은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남편이 계속 설득해서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계획도 제가 어리기 때문에 아이는 천천히 갖자고 배려해주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1년쯤 되었을 때 여름 휴가를 가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급하게 출장이 잡혀 2박 3일 정도 출장을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거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계약건이 있는데 왠지 다시 잘 될 것 같다면서 본인이 꼭 다녀와야 되는 출장이라고 미안하지만 휴가는 계약 마무리하고 와서 더 좋은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필요한 짐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짐들을 챙겨서 출장을 다녀올 수 있게 준비를 했고, 남편은 제게 입맞추며 잘 다녀오겠다고 다녀와서 우리 좋은 곳으로 놀러 가자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출장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시간쯤 되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인데 남편분이 사고가 나서 지금 위급한 상황으로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른 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전화를 받고 순간적으로 멍해지고 손, 발이 떨렸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고 시부모님과 함께 울면서 남편이 있는 병원까지 갔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은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고 시아버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 죽음의 원인이 저라며 남편의 죽음을 저의 탓으로 몰아갔습니다. 반대하던 결혼 꾸역꾸역 하더니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남편 죽음에 대한 원망을 저에게 쏟아내셨어요. 마음의 상심이 크시니 모든 걸 다 감내했습니다.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흔적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이렇게 나에게서 가족이 떠나갔구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남편 재산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셨고, 시아버지께서 다 필요 없으니 앞으로 평생 마주치지 말고 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재산과 사망보험금으로 내가 무얼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가족들 품을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상경한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자 싶어서 하숙집을 생각했습니다. 워낙 이몬에 얹혀 살면서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식사는 제가 최대한 담당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반찬하는 걸 좀 더 배워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서 2년 정도 일을 하고서 살고 있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숙집을 시작했어요. 제가 지내는 방을 제외하고 5명이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나이가 어렸던지라 25살 나이 학생들까지 받았었고, 제가 3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사회 초년생들까지 지낼 수 있게 26살까지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했어요. 나름 어린 나이에 운영하던 하숙집이라 제 스스로가 나이를 정해놓고 사람을 받았습니다. 벌써 하숙집을 운영한 지도 10년이 지나가네요.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가까이 지내고 식사도 챙겨주면서 정말 제 가족같이 보살폈습니다. 집에서도 친구들도 이제 그만 다른 사람 만나도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많이 했고, 여러 남자들이 많이 다가왔었지만 연애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다 거절했었어요. 그냥 사람을 만나서 헤어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숙집을 하면서 많은 하숙생들을 만나고 함께 지내면서 외로움도 못 느꼈어요. 가끔은 10대 아이들이 하숙집에 올 때가 있습니다. 가출을 해서 온 거죠. 그런 아이들을 안 받아주면 분명 다른 곳으로 가서 나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하숙집에 받아줘서 끼니도 챙겨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한순간의 이탈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나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숙집을 하면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10대 아이들이 왔을 때는 정말 자식을 키우는 느낌이 들었었고, 다른 하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모, 이모 하면서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주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하숙 생활을 하면서 잘 돼서 나가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하숙집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내가 이걸 함으로써 이렇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 새로 들어온 청년 때문에 마음이 너무 흔들리면서 심란합니다.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식사를 챙겨주면서 저도 같이 먹는데 청년과 둘이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정 이야기도 하게 되었는데
청년도 저와 같이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에 얹혀 살다가 바로 군대를 다녀오고 1년간 대학 생활을 하다가 휴학하고 일을 하면서 등록금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격에 식사 제공까지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랑 같은 처지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쓰이더라고요. 저도 제 상황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같은 아픔을 안고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많이 갔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다른 하숙생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숙집에서뿐만 아니라 가끔씩 둘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밥을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 서로의 생일날이면 선물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뭔가 가족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남자로도 느껴졌습니다. 어린 하숙 청년을 두고 이런 감정을 갖는다는 게 제 자신도 너무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이런 제 마음과 하숙 청년도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조금씩 하숙 청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는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뭔가 저를 더 아껴주고 챙겨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하숙 청년에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보통 식사를 차려서 다 같이 먹거나 하는데 식사를 차려주고 그냥 방으로 들어간다든지 하숙 청년이 보이면 최대한 피하고 하숙 청년이 오랜만에 영화나 보러 가자고 얘기할 때도 약속이 있다며 나가고 하면서 피하다 보니 하숙 청년도 제가 일부러 피하고 있구나 느껴졌나 봐요. 하숙 청년은 어느 날 저를 붙잡아 세우더니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자기 일부러 피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을 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숙 청년이 제 손을 잡으며 사랑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만나서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다고, 자기가 느낀 이 따뜻하고 행복한 마음을 저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도 여태 다른 남자는 관심에도 없었는데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이 청년에게는 왠지 모르게 계속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였고 가끔 둘이 나가서 영화를 보거나 할 때면 데이트를 하는 기분이 들어 설레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품 안에 안겼을 때 차마 밀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애써 지금 이런 감정을 갖는 건 그냥 내가 엄마 같고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으니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라고 얘기하니 자기 마음은 자기가 잘 안다며 여러 번 고민하고 또 고민해본 끝에 저에게 용기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게 나니 본인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었겠어요. 사실 처음에 본인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여러 번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제가 여자로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제가 생각이 나고 웃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 있고 싶고 그러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냐고요. 우리 같은 마음 아니냐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숙청년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제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입을 맞춰오는 하숙청년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키스를 하였고 키스가 끝난 후 하숙청년은 저를 보더니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세상이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상관없다면서요. 저도 하숙청년에게 나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관계로 발전을 했고 저는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비밀로 하숙청년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연인이 되기 전에는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막상 연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데이트를 할 때에도 하숙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하숙집과 떨어진 곳에서 주로 데이트를 하였고 주로 모텔을 가서 사랑을 나눴지만 가끔 하숙생들이 늦거나 할 때에는 하숙집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정말 이 나이에 주책맞게 이래도 되는 걸까 싶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와의 관계라 그런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거를 다 풀어내듯이 그렇게 저희는 매번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키스만 해도 너무 짜릿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끔 그의 품 안에 누워 잠이 들 때면 너무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리지만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의젓하고 믿음직스러웠고 항상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왔던 저에게 안식처 같은 존재가 되어주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여느 연인들처럼 기념일도 챙겨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나눌 때마다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는구나 느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몸과 마음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고민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연인으로 지내다 보니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나이 차이에 대한 실감이 많이 나더라고요. 고민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도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괜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창창한 청년의 앞길을 내가 막고 있는 거겠지? 하면서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했습니다. 10년이 넘어 다시 느끼는 사랑과 육체적 욕망은 저에게 있어 너무나도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힘들어지기 전에 이 관계를 끝내는 게 맞는 거겠죠? 정말 남편 이후 처음으로 마음을 연 상대가 너무 어린 청년이라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그 청년의 앞날을 위해 여기서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이 되네요. 헤어지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겠지만 놓아주어야겠지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일찍 결혼을 해서 나름 젊은 애엄마예요. 최근 아들 과외 선생 때문에 좋았던 날들을 보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매일 밖으로 나돌고 집에 와서도 거의 대화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냥 부부라기보다는 같이 사는 동거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매번 술과 여자 문제로 힘들게 해서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신나서 밖으로 나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도 안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하루 3시간 정도 알바를 하고 집에 와서 살림을 해요. 남편한테 생활비는 넉넉히 받기는 하지만 저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수다도 떨고 하려고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알바비로 아이 주말 과외를 하나 늘리자 싶어서 영어 과외 선생님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과외 중개 사이트를 보고 선생님을 알아보았고 연락을 드려 전화로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 과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선생님이 오셨는데 아주 훤칠한 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눈이 즐거웠습니다. 아이가 주말에 도서관을 가는데 도서관에서 오기 전에 선생님이 미리 오셨어요.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할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가 오고 방으로 들어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과일이랑 음료를 준비해서 방에 가져다 줬어요. 잠깐 상담하느라 대화를 나눴지만 참 다정하고 싹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남자랑 대화한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해서 그런지 그냥 젊은 청년을 보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설레더라고요. 남편 놈은 주말에도 나가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얼굴 마주보고 대화한 지도 오래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어머니, 민수가 수업을 아주 잘 따라와서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민수랑 기분 좋게 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하면서 내일 오기로 하고 갔습니다. 민수야, 오늘 과외해보니까 어땠어? 괜찮았어? 선생님이 재미있게 수업하고 그냥 편한 형처럼 잘 대해주셔서 마음에 들어.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니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 아들 마음에도 쏙 드는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정말 잘 구했다 생각했습니다. 혼자 자취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 충당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주위에 많이 소개 부탁한다고 싹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넉살도 좋고 싹싹하니 마음이 갔습니다. 선생님한테 문자를 남겼습니다. 내일 과외 끝나고 혹시 다른 일정 없으시면 저녁 시간인데 식사 같이 하고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저녁 먹고 다음 과외 하러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기분 좋게 내일 저녁은 뭘 할지 생각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또 과외를 하고 끝나고 저녁을 먹었어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냥 평소 먹던 대로 준비했는데 많이 먹어요. 와, 완전 진수성찬인데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밥도 얼마나 복스럽게 먹던지 음식한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민수가 선생님 너무 좋다고 첫날부터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선생님 덕에 이번 성적 오르면 뭐 사달라고 할지 벌써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민수가 이해력이 좋아서 잘 따라오더라고요.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민수. 그렇게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민수도 혼자라 쓸쓸하고 그러니까 가끔 식사하러 오세요. 혼자 챙겨 먹으려면 힘드시잖아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수야, 다음 주에 보자. 네,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일주일 뒤에나 볼 수 있다니 아쉬웠습니다. 아들은 선생님이랑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잘 보면 선생님이 뭘 사주기로 했다는데 뭔지 몰라서 다시 물어보니 게임 아이템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임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해요. 젊다 보니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지내면서 정말 친한 형처럼 대해주니 아들도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에 흥미를 잃지 않아서 좋았어요. 저는 과외를 시작하고는 평소에도 화장을 하고 신경 써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들이 과외 선생님 올 때만 꾸민다고 생각할까봐 평소에도 나를 가꾸면서 지냈습니다. 계속 주말 과외를 했고 과외가 끝나면 종종 저녁 식사도 같이 했어요. 어느 날은 저는 용기를 내서 식탁 밑으로 선생님의 다리를 발로 살짝 쓸어 올렸습니다. 선생님, 입맛에 좀 괜찮으세요? 예, 오늘도 역시나 맛있네요. 당황해서 헛기침을 하며 대답을 하는데 귀엽더라고요. 식사 끝나고 아들은 친구랑 게임에서 만나기로 해서 얼른 켜야 된다고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하고 불이 나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선생님은 조심스레 저를 불렀고 저는 네, 왜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가보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머뭇거리다 선생님은 갔습니다. 다음 날은 약간 파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수업을 하다가 물을 마시러 나왔고 저는 선생님 근처에 머리끈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소관이 다 보이게 숙여 머리끈을 주웠어요. 가슴 쪽을 쳐다보고 있는 선생님의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헛기침을 하고 선생님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또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남편도 웬일로 집에 있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남편은 선생님을 처음 보는 자리라 기본적인 선생님 신상에 대해 물어보고 아들이 잘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또 식탁 밑으로 발로 선생님 다리를 쓰다듬으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러니 짜릿했습니다. 선생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남편 물음에 대답을 했어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선생님은 돌아갔습니다. 선생님이 가고 나서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옷차림 좀 신경 쓰고 있으라고요. 너무 파인 거 아니냐고 하대요. 언제부터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저는 선생님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 행동 많이 불쾌하고 부담스러우셨어요? 아니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2시간 일찍 집으로 와줄 수 있어요? 네, 시간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2시간 정도 일찍 갈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슬립 차림으로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줬고 선생님은 또 놀란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선생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이러는 거 싫으세요? 저는 지금 선생님이랑 하고 싶은데. 네? 아니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혈기왕성한 성인 남자가 여자가 들이대는데 싫다고 할 리가 없죠. 저는 나름 몸매 관리도 꾸준히 해서 몸매도 좋거든요. 남편 놈만 다른 젊은 여자들 만나러 나다니라 저를 방치해두지 저도 나름 꽤 괜찮습니다. 저는 선생님 옷깃을 잡으며 안방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 키스를 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침대에 누웠고 우리는 뜨거운 관계를 나눴습니다. 제가 도발을 할 때마다 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뒤를 돌아 키스를 하면서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전율에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관계를 끝내고 화장실에서 씻으면서도 또 한 번 했어요. 역시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아들과 남편 몰래 시간이 날 때마다 집으로 와서
아주 뜨겁게 육체적 사랑을 했습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집에서 아무도 몰래 관계를 가지니 흥분되면서도 남편한테 괜히 통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과외비도 조금 더 넉넉하게 주고 그랬어요. 평일에도 시간이 나면 집으로 와서 안방이며 부엌이며 아들방을 제외하고 여러 곳에서 육체적 사랑을 나눴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다양하게 즐기더라고요. 한참을 선생님과 관계를 지속했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면서 저희는 뜸해졌습니다. 비록 엄청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남편에게 외면받고 있는 저를 안아주는 남자가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곳에서 선생님이 잘 되기를 응원하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